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도대체 얼마길래 흥행 예고에 은행들이 초긴장한다고 합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몇몇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고금리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정금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금리대가 3%대인가 그래요. 이건 괜찮죠. 무조건 요건이 되면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안심전환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한번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유용한 정보니까 설명 한번 해드리고 뭐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홍보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일단 기사로 간략하게 좀 먼저 볼게요. 한경 금융 섹션이고요. 한국경제입니다. 2022년 9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최선희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실 건데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곧바로 홈페이지에 가서 보겠다. 자, 외벌이 직장인인데 결혼 후 6년간 전세로 옮겨 다니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이 조금 넘는데 주담대 변동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불안한데 안심전환대출 신청 날은 반차 내고 은행 개점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합니다. 대기가 길면 바로 비대면으로 접수할 거예요.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5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라이브를 지금 15일 하고 있잖아요. 이 15일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거죠. 사전 안내 사이트를 했는데 방문자 수만 무려 35만 명.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이거 접수받는 금융기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막 몰릴까봐.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가 치솟는 지금 최저네요, 최저. 그러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이 하는 게 있는데 연 3.7% 고정금리를 제공한다. 자,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좀 배경이니까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 버리고 KB국민은행 넘어가고요. 우리은행 넘어가고 신한은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이 뭐냐. 자, 안심전환대출은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기존에 받은 변동대출을, 자, 그러니까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돼. 기존에 내가 고정금리를 받고 있다. 그럼 해당이 안 돼요.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거다. 연 3%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 규모는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총액이 2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뭐 몇 억씩이겠지만 그걸 다 더해가지고 25조 원이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이 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 대상은 1,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돼. 1, 2금융권. 그러니까 3금융권, 아마 캐피탈이 해당될 것 같은데 3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된다. 구체적인 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야 되는데 세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야 됩니다. 세전, 세금 떼기 전에. 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가진 경우에도 제외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안 된다. 주택가격 경우 아파트는 KB 시세, 한국 부동산은 시세 순으로 적용하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 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신축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또는 감평 금액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해당이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금리의 경우, 만기에 따라서 연 3.8%에서 4%. 그러니까 3.8은 10년, 만기 기간이. 그리고 4%는 30년. 이게 조금 이제 기간이 길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부합산 세전 7천이었는데 소득이 6천 이하인 만 39세 미만인 청년들한테는 0.1%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우리 청년들 요즘 많이 힘드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저같이 청년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중도성원 수수료는 면제되고 이게 좋네요. 중도성원 수수료가 면제된다. 보통 중도성원 수수료가 3년까지는 이제 일할 계산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2억 5천까지다. 2억 5천까지구나. 조금 더 금액이 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거는 70%.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이거는 이제 DTI로 하네요. 60%. 그리고 조정 투기 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그리고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총 부채 전부 다 해가지고 원금억 이자 나가는 상환 비율 DSR 훨씬 더 빡빡한 건데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택 가격에 따라 날짜가 다른 점을 확인해야 된다. 시세 3억 이하 주택 보유차도 1회차인 이달 15에서 28일 신청을 하고 4억까지는 2회차인 4달 6일 13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를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약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걸었어. 특정일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춘 오후보제도 실시된다. 이거 마치 뭐하고 비슷한데? 예전에 그 마스크, 백신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막 그에 버금가는 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청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16일은 5나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을 기준으로 1에서부터 6까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 2회차 신청 때도 적용되는데 안심전환 대출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오후제 날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안내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요즘 대세이시죠, 대세. 박은빈 배우님이신데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상품 소개가 이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안심전환 대출 치면 곧바로 연결이 돼요. 찾기 쉬울 겁니다. 여기 보면 상품 소개가 있고 신청 자격 알아보기가 있고 신청하기가 있고 필요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눌러보긴 눌러봤거든요. 눌러보긴 눌러봤는데 쉬운 게 뭐냐면 요거더라고요. 신청 자격 알아보기.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약간 문답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만 하면 돼.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대출 기간 단일 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이냐 혹은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 건수가 2건 이상입니다.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주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이냐. 6대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눌렀다. 6대 은행에 신청돼야 되는 고객님은 해당 은행을 이용하라.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은 내가 해당 은행을 대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를 눌러볼까요? 그럼 일단 아니요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6대 은행에 해당되면 그 해당 은행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는데 혹시 만약에 아니요 누르다 그러면은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등본상 거주지가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틀린 뭐 표현이 그런데 오답이라는 게 딱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 게 딱 나오면 팝업이 떠요. 그래서 이 경우엔 내가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곧바로 좀 알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잘 된 것 같다. 배우자 국내 거주. 설령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국내 거주면 또 가능해요.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네.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내 거소함이 확인돼야 된다. 최소한 본인이라도 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로 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아니온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존 대출이 변동이어야 변동에서 고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의 대출이 만약에 고정이다. 얘를 눌러볼까요? 얘를 누르면은 자,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 잠깐만, 이거는 기사에 없었잖아. 안심 전환 대출은 아래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 만기 5년 미만. 그러니까 단기로 해놓고 변동으로 해서 이제 너무 세부담이 이렇게 세부담이래 계속 세금을 하니까 5년 미만 해놓고 변동을 해가지고 그 이자 부담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거 만기 5년 넘으신 분들은 좀 힘들겠는데요. 요거 제가 아까 기사에서 놓쳤네요. 자, 어쨌든 아니오라고 합시다. 상환하려는 대출이 기업 혹은 사업자 대출 혹은 대부업
이게 조금 약간 3금융권이겠죠. 거기에서 받은 대출이냐. 만약에 예라고 하면 본 안심대출은 기업대출 혹은 대부업대출은 상환이 불가하다.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 용도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요. 부부합산 기준으로 본건 외에 다른 소유주택이 있습니까? 이때 다른 소유주택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되는데, 자,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출 기준입니다. 대출 기준. 우리 세금 기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부터고 양도세는 상관이 없고, 분양권은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부터고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고. 환장하겠죠? 다 달라. 그때그때마다. 근데 이걸 또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채널 제네시스박에서 구독하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어쨌든 부합산 기준으로 본권 외에 다른 주택 소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담보물 본권 외에 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주택 소유자는 누굽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 공동, 그 외 소유. 설마 그 외 소유자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택 소유자 구성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 취급 불가다. 당사자가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게 이거죠. 주택 시세,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이니까 뭐 3억 이하는 언제, 뭐 4억 이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주택 시세 조회가 이렇게 딱 가능하게 나오고, 뭐 공동주택, 건물명. 예전에 내가 있었던 실거주 집을 한번 찾아볼까? 면목동 현대아파트인데?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사지 마요, 이런 거. 야, 그러면 현재 8억 7천이구나. 그러면 예상 담보 평가에 가고 이제 결과 조회를 딱 눌러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택가격 4억 초과권에 대해서는 신청된 금액이 공급받을 계획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 4억 이하 그렇게 가는 거고, 4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25조 원 내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공시가격 4억 이하면은 시세로는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6억 이하짜리가 인기가 많죠. 절대 금액이 저렴하고, 물론 상대 금액은 비쌀 수도 있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도 1.1% 나오니까 취득세 부담도 좀 적고, 물론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금 대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 콜센터가 있습니다. 1688-8114. 아마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몰릴 것 같고요. 한번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금융공사 직원도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 통해 가지고 무슨 뭐 홍보 받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신청 자격 알아보기로 한번 쭉 따라서 해보니까 되게 편하게 쉽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이고요. 저희 채널은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대출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출 혹시 딜러처럼 생겼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세금 그리고 대출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하시면 좋겠는데, 공시가격 4억 이하짜리 이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 가능한지 살펴보셔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사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면 되고, 별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따로 올라오는 편집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